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찍게 되네요. 예, 이제는 제가 이제, 나이도 조금 들었고, 100세 시대를 비춰볼 때는 뭐, 절반을 산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 일일이 하기는, 시간도 없고, 어, 또 정신적 여유도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을 때 유튜브를 올리게 되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에,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되었어요. 예.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이 주소, 또 이 사이트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검색 엔진에 예, 이제 여기 탐정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문제에 관한 연구. 이걸 치시면은 나옵니다. 이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이 사이트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무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무료 다운로드. 여기 무료 다운로드 있죠. 예, PDF 클릭하시면은 여기 클릭하시면은 무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짜로 제 논문을 볼 수가 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논문을 게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아니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논문을 게재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다. 특히 등재지, 특히 노스쿨이 있는 대학에다가 비변호사 또 이런 자가 이렇게 논문을 게재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참고로 논문을 게재하는 그런 학술지는 등재지, 등재 후보지, 비등재지로 나뉩니다. 보통. 이제 근데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력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이제 학술지는 등재지죠. 예, 이제 제가 등재지 이런 어, 노스쿨이 있는 대학의 등재지에다가 제 논문이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고 어, 합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법학 박사나 무슨 변호사나 뭐 이런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논문을 게재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브라인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전혀 이력을 갖다가 이제 보지 않고 개인 정보를 다 삭제하고 말 그대로 논문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아니면 이력이 화려하냐 이 몰라요. 그러니까 교수도 대학교 정교수도 이 논문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를 모르고 심사를 하는 거니까. 예. 저도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다수대학에서 출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대한탐정사실조사협회 회장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이력은 논문 심사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이 논문으로만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논문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느냐? 아니 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문이 궁금하신 분은 어, 여기 나오죠? 여기 네이버 네이버 나옵니다. 여기 탐정의 변호사법 제 109조 제 1호만 쳤는데 이게 나오더라고. 1호만 뭐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제 논문 제목을 다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어? 어, 저기 이게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음, 이것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제가 안내드렸던 여기 로스쿨 여기 충북대학교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여기 제 논문 제목이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아, 그게 이제 제가 어, 이번 저기 유튜브를 찍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렇게 안내해 드리려고. 백날 얘기해봤자 뭐래요. 직접 읽어보시면 되는 걸. 음.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찍을 정도가 되면은 이 논문에 대해서 뭐 흔히 문제되는 표절이라든지 응?
이런 건 뭐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저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문도 찍겠죠. 제 논문은요, 어, 표절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학술지, 특히 등재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어, 엄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표절률이 보통 10% 이내여야 합니다. 10% 많아봤자 이제 15% 이내. 예. 왜냐면 세상에 없는 그런 내용을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5% 이내. 예. 저는 기존에 있던 판례를 좀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표절률이 약간은 높아요. 하지만은 15% 이내이고 또 대부분 참고 논문은 많지만은 그 참고 논문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문장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스스로 연구해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더 체계화하고 더 이렇게 개선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이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영역, 그런 분야를 갖다가 또 연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적절하게 배분해가지고 논문을 썼고요. 탐정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문제에 관한 연구인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지는 않더라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판례에서 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어떤 이 위반 문제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풍부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또 논문들이 또 나오겠죠. 하지만은 탐정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문제를 어, 헌법적 관점과 형법적 관점 이걸 또 탐정이라는 직업과 연결시켜가지고 분석한 논문은 제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뭐 제가 모든 논문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탐정이라는 주제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문제라는 내용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분석하는 어떤 관점이 예, 저는 이제 기존 논문하고 다르다 이거죠. 좀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은 첫 번째는 어, 보통 이제 이 논문들은 말 그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또 그게 이제 가장 많고 그게 위반된다. 이제 형법 재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이 형법 처벌법규는 명확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문제를 주로 이렇게 제기하는 그리고 부가적으로 직업의 자유를 또 제한한다. 이제 그런데 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탐정의 직업의 자유보다는 주로 이제 법무사라든지 논무사라든지 행정사라든지 이런 변호사 인접 자격사의 어떤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 손해사정사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논문이 있었고요. 음.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다른 건 이제 탐정과 연관시켜 가지고 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고 명확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정보 기본권이라는 또 어떤 포괄적인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헌법상 유추해낼 수 있는 정보 기본권이라는 포괄적인 기본권을 또 침해하지 않느냐. 왜 정보 기본권에는 정보 수집권도 있고 정보 접근권도 있고 이렇게 분석하면은 많지만은 의뢰인이 국민의 의뢰인이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싶고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보와 자료의 수집의 전문가인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탐정은 이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국민과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접근하고 또 수집해야 되거든요. 하지만은 엄연히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법률 행위, 법률 사무의 위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행위와 탐정이 만약 사실 행위로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수집했을 때 그 사실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 행위와 연관성이 있을 때는
그 관련성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강범위하게 포함시켜가지고 처벌을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확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보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건 탐정과 국민의 어떤 기본권들이죠. 그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좀 모순적인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상당히 심화된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자평해봤자 뭐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탐정뿐만 아니고 행정사,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인접 자격사 분들은 다 뭐를 할 수 있다?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왜? 우리나라는 탐정이 공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민간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가 여기 서해도 했지만은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개정된부터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영업을. 누구나 사업자 등록만 하면 설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칭 탐정이라고 우겨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관련성의 문제 이런 걸 주로 했고 참고로 변호사 인접 자격사위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문제는 이 논문의 연구 범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탐정이라는 것은 사실 행위를 하는 그런 직업군이거든요. 법률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호사 인접 자격사 법무사나 노무사나 이 행정사는 그 개별 자격사법에 따라서 법률 행위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개별 자격사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 행위와 변호사법의 어떤 법률 행위가 충돌됐을 경우에 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은 그건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할 거고 일단은 탐정 또는 국민의 사실행위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 사무, 법률 행위 간의 어떤 구분 문제 이걸 이제 주요 이 논문의 연구 과제로 했습니다. 그건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평에서 약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충분히 수정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또 좀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제가 논문이 이렇게 게재를 됐고 뭐 간혹 가다가 주위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는 축하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능력도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꼭 일부가 질투에 그냥 몸을 부르르 떠는 일부들이 있어요. 일부들. 예. 그런 좀 일부들하고는 제가 상종을 하지 않죠. 그냥 아주 연락을 칼같이 차단해 버립니다. 그런 류들하고는 제가 이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반백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그건 좀 아니더라고요. 인간관계를 가지기에는. 예. 어쨌거나 저는 이제 이걸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리를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자부심은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법학 박사라든지 대학교 교수들이라든지 변호사들이 이런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려는 이유는 이게 어떤 신청을 하든지 어떤 이력을 쓴다든지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 캐리어가 인정되는 게 등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등재지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논문의 게재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예, 저도 법학 박사지만은 제가 쓴 논문이 무조건 다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 다 경력을 지우고 이력을 지우고 그냥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논문이 안 좋으면은 자기가 무슨 위대한 학자든 말든 게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적 구성이라든지 분석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법학 연구라는 통건 제34권 제2호 34번째 뭐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역사 전통이 오래됐고 참고로 중부 대학교는 뭐 그거잖아요. 국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국립은 어떤 계제 비리가 있을 수가 없죠. 국립은. 예, 물론 사립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
특히나 국립은 굉장히 FM대로 합니다. 심사라든지 모든 걸.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되니까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보는 탐정이든 아니면 변호사 인접 자격사든 하물며 변호사든 뭐 나름대로 검증을 받고 논문이 게재 확정되니까요. 뭐 비할 필요도 없고 뭐다 궁시렁거리실 필요도 없고 한번 일단 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뭐 얻고 가는 게 있고 또 읽기 싫으시면 안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참, 제가 앞으로 계속 유튜브를 또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학자의 길을 이제 걷게 되니까 행정사업이나 탐정업도 하긴 하지만은, 이제는 저도 이제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노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반백 년 이상 살았으면은, 적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정리하는 과정이 제가 학자의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전의 일, 학자로서의 어떤, 어, 행정사 전의 일을 탐정사 전의 일을 좀 지켜봐 줬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